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신나는 댄스 조종사라는 활동 주제로 순서에 맞게 춤 동작을 정해서 친구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친구가 제시한 춤 동작을 따라해보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 활동의 주된 목적이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 중 절차적 사고를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동작들을 하는 것을 찾아 직접 실천해보는 활동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닥터 유레카라는 보드게임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순차 구조를 이해하고 절차적 사고를 좀 더 기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13차 시에서는 닥터 유레카 게임의 준비물을 살펴보고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면서 직접 친구들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4차 시에서는 연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 반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해서 순차 구조를 생각하면서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고민해보고 이 과정에서 보드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댄스 조종사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동영상 동작, 간단한 동작들, 체조 동작이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따라했는데 순서도 바꿔보는 활동들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반드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기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보드게임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재미있게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드게임을 할 때, 즉 닥터 유레카를 할 때 단순히 재미있고 즐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순차 구조와 절차적 사고를 길러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좀 인식할 수 있게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연계하여 복습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들한테는 이 순차 구조라는 용어 자체, 절차적 사고 이런 말들은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또는 로봇이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 순서대로 사람이 명령한 것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예시들을 좀 들어주면서 순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이 순차 구조에 대해서만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닥터 유레카 보드게임의 준비물을 살펴보고 게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학년 친구들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게임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지도해 주셔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닥터 유레카 보드게임은 하노이탑과 비슷한데 하노이탑은 188년 프랑스 수학자 루카스에 의해 고안된 문제입니다. 물론 이 내용도 저학년 수준에서 고안된 문제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 프랑스의 수학을 공부했던 루카스라는 사람이 문제를 처음 만들었다는 것 정도로 학생들 수준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운데의 기둥을 이용해서 왼쪽 기둥에 놓인 크기가 다른 원판을 오른쪽 기둥으로 옮기는 문제로 원판은 한 번에 한 개씩만 옮길 수 있고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놓일 수 없다 등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만 보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그림을 보면서 함께 하노이탑 문제를 동기유발 활동으로 풀어봐도 좋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왼쪽에 있는 원판 두 개를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노이탑의 규칙은 한 번에 한 개의 원판만 옮길 수 있고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올라갈 수 없다는 규칙을 떠올려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봅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줘도 좋은데 2번 원판을 먼저 가운데로 옮기고 난 후 다시
1번 원판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이 원판을 1번 원판 위로 올려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 수준에서도 원판 두 개를 옮기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 두 번째 문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3번 원판을 가장 오른쪽으로 옮기고 2번 원판을 가운데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난 후 가장 오른쪽에 있는 3번 원판을 다시 2번 원판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곳은 이제 비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1번 원판을 여기로 올려주고 1번 위로 2번을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2번 위에 3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3번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겨주고 난 다음에 2번을 1번 위로 올리고 마지막으로 3번도 여기 오른쪽으로 옮겨주면은 지금 이 상태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실물 하노이탑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실물 하노이탑이 없다면 크기가 다른 원판 모양의 준비물을 준비해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원판 3개를 이용해서 문제는 확실히 옮기는 단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학년 학생 중에 어려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물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니 잘 이해하고 이후 활동에 잘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시간에 닥터 유레카라는 보드게임을 직접 해볼 것이기 때문에 보드게임에 대한 경험들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동기유발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많이 가장 해봤던 도불이나 요즘에 교실에서 많이 있는 할리갈리, 우노, 모두의 마블 등 초등학생 수준에서 쉽게 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보드게임과 관련한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닥터 유레카 보드게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PPT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고 직접 아이들에게 보드게임 실물을 보여주면서 닥터 유레카가 어떤 게임일 것 같나요? 어떻게 하는 게임일 것 같나요?와 같은 형태로 먼저 보드게임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그림만 보고 학생들은 공을 옮기는 것 같아요.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등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쉽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닥터 유레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최소 2명에서 4명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 시간은 15분이지만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해야 된다. 라는 규칙을 바꾸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게임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지 않고 20분으로 정할 수도 있고 더 짧게 10분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해서 우리 반 상황에 맞게 활동을 할 것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준비물을 실물로 보여주면서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임일지 표지가 아니라 준비물을 통해 학생들이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닥터 유레카에는 실험카드 54장이 있습니다. 이 실험카드를 보고 학생들이 실험카드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공을 옮겨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서 규칙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은 24개가 있습니다. 초록색, 보라색, 빨간색, 각 역각 8개씩 있는데 한 사람당 빨간색 구슬 2개, 보라색 구슬 2개, 초록색 구슬 2개씩 나눠 가지게 되고 최대 4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24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슬을 담을 수 있는 시험관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시험관을 한 사람당 3개씩 나눠 가지게 되며 각 시험관에 구슬을 2개씩 넣고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사람당 3개의 시험관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 4명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1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닥터 유레카 규칙을 저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직접 해봤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단계별로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저학년 수준에서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3분 58초라는 영상을 다 보여주기보다 중간중간 끊어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플레이어가 시험관 3개랑 3가지 색깔 구슬을 2개씩 가져옵니다. 그 다음 가져온 구슬을 시험관에 같은 색깔끼리 넣고 꼭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순서가 아니라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순서도 상관없이 순서에 상관없이 같은 색깔의 구슬만 하나의 시험관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카드가 뒷면이 보이게 모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사람이 이렇게 1대1로 즉 2명의 사람이 닥터 유레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드 더미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서 모양을 확인합니다. 보라색 2개, 초록색 2개, 빨간색 2개가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카드 모양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실험관에 있는 구슬을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옮기면서 이 카드의 모양과 똑같이 만듭니다. 먼저 카드와 같은 모양을 만든 사람이 유레카라고 외치면 그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실험 카드의 모양을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순서에 맞춰 옮겨서 만드느냐가 이 게임의 기본 규칙입니다. 먼저 정답을 외친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고 한 장당 1종 총 1점, 총 5점을 먼저 획득하면 5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둘이 했을 때 10점을 먼저 획득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점수를 더 낮게 3점으로 정해도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1학년 수준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점수가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 나름대로 좀 조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점수를 좀 높게 잡아주시고 아니면 점수를 좀 낮게 잡아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상대 플레이어를 바꿔가면서 활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은 시험관의 구슬을 옮기는 것이지만 시험관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린 것 같이 오른쪽에 있는 시험관이 시험관의 위치마다 다르다면 이렇게 가운데로 그 실험 카드의 위치와 다르다면 이렇게 가운데로 위치를 바꿔서 유레카라고 외치고 이 카드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또 구슬을 옮길 때 손으로 구슬을 잡아서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실험 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정답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험관을 똑바로 세워 나왔을 때 시험관의 구슬 순서와 실험 카드의 구슬 순서가 딱 맞을 때, 또 시험관을 뒤집어 놓았을 때 시험관의 구슬 순서와 실험 카드의 구슬 순서가 맞을 때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이제 직접 실물 보드게임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드게임 규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닥터 유레카의 실물은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생겼습니다. 닥터 유레카 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닥터 유레카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고요. 이 보드게임을 열어 보았을 때 안에 준비물 구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관과 이 시험관 안에 구슬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실험 카드도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만큼만 빼서 한번 직접 게임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카드를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 3개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관 3개를 빼줬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빨간 색깔 2개, 초록 색깔 2개, 그리고 보라 색깔 2개의 구슬을 각각 시험관에 2개씩 넣어줘야 돼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조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할 준비가 완성이 된 거고요. 실험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올려 놓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상대방이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있다고 하면은 번갈아 가면서 이 카드를 뒤집어도 됩니다. 만약에 카드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자,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관에 있는 구슬을 옮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록 색깔 위에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 위에 보라색과 초록색, 그리고 마지막에 보라색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 순차 구조를 이용해요.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슬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구슬을 이렇게 옮길 수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가운데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옮겨 주도록 합니다. 다시 빨간색부터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파랑, 초록 색깔을 옮겨주고 얘를 옮겨주고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라 색깔이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형태로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유레카라고 외치면은 이 카드를 제가 갖고 가게 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완성하게 된다 하면은 상대방이 먼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정해진 시간 또는 정해진 점수, 정해진 카드 획득 수만큼 이제 규칙을 정해서 게임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닥터 유레카를 하다 보면 언플러그드 코딩 학습이라고 해서 컴퓨터 없이도 우리가 코딩 관련된 학습을 이렇게 보드게임으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고 순차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눈과 손의 협응력을 향상시켜서 작은 시험관 속 구슬을 떨어뜨리지 않고 원하는 구슬의 색과 수만큼 옮기면서 눈과 손의 협응력과 집중력을 발달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손가락 소근육 또는 대근육이 다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학년을 위한 활동 중에서 색칠하기나 아니면 선긋기, 색종이 접기와 같은 이런 기초적인 조작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구슬을 옮기는 활동들을 통해서 눈과 손의 협응력도 향상시키고 소근육도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생각해보는 유추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무작정 이렇게 옮겨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유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드게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추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댄스 조종사와 닥터 유레카의 비슷한 점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의 공통점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반드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닥터 유레카를 재미있게 즐기기 위한 활동들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고 순서대로 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면서 활동해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14차 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 닥터 유레카에 대해서 배웠으며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닥터 유레카 게임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연습이 아니라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의 운영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구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짝꿍과 함께 먼저 1대1로 연습을 해보자고 했지만 학급 상황이나 준비물 상황에 따라서 4인 1조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3인 1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구성이나 형태는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게 좋고 이렇게 연습 게임을 통해 게임 규칙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닥터 유레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추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절차적 사고를 해서 순서대로 어떻게 옮겨야 될지 머릿속으로 먼저 기억하고 직접 옮겨보면서 실험카드에 있는 모양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지도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학년 친구들이랑 이런 보드게임 대회를 할 때는 반드시 약속을 정해놓고 수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고 싸우지 않고 놀리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반이 함께 즐기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순차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절차적 사고를 기르는 것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더 강조해주고 약속을 반드시 정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이기고자 하기 때문에 규칙을 무조건 지키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칙을 하면서까지 이기고자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우리 반 약속을 반드시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4인 1조로 각 모둠별로 누가 가장 닥터 유레카를 잘했는지 뽑아서 1등한 사람끼리, 2등한 사람끼리, 3등한 사람끼리, 4등한 사람끼리 조금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을 다시 만들어서 게임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이 형태로 보드게임 대회를 하지 않고 토너먼트의 형태나 리그 형태로 게임 대회를 하셔도 되고 남학생 또는 여학생끼리 모둠을 만들거나 랜덤으로 모둠을 만들고 계속 모둠을 바꿔가면서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는 형태로 보드게임 대회를 운영해도 좋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보드게임 형태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회에서 잘한 친구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규칙을 잘 지키며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위해 격려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꼭 싸우거나 마지막에 져서 속상하다고 우는 학생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칙이나 약속을 반드시 정해서 지도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 승패도 중요하지만 함께 즐기면서 학습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닥터 유레카의 그 준비물을 한번 떠올려 보고 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말로 한번 설명해 보면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어려웠던 점이나 즐거웠던 점을 이야기해 보면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학생들이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13, 14차 시에서는 닥터 유레카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게임 방법을 알아보고 난 후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순차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활동으로 스택버거라는 보드게임을 이용해서 순차 구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